학습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학습을 아는 학습법을 아는 학습법 혹은 뭐 쉽게 말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 뭐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함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나 뭐 AI 교육 같은 것들이 급증하고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최근 10년간 2015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연구 동향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구 배경, 그리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 결과, 또 객관적 해석 종합을 이라는 방법을 써서 저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메타 인지란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아마 정의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 통치에서 가장 핵심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 10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종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 10년간의 연구들이 연도별 주제별로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 연구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메타인지 전략의 적용의 맥락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는데 이 플라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 개념화가 되었고, 이제 국내 연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연구를 10년간의 국내 연구를 동향을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적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하게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인지의 어떤 학업 성취와의 관계, 자기조절 학습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국내의 그런 많은 연구들이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배경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10년간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한계는 없는지, 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더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적 접근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리즈마를 통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110건의 그 연구를 취합을 했고, 이 연구 대상을 통해서 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비판적 해석 종합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적인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로 연구 현황이 최근 10년간 대략 연평균 약 10편의 논문들이 메타인지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갖는 연구들이 꾸준하게 쭉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좀 가장 많았던 18편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많이 더 강조가 되면서 이렇게 학문적 관심이 좀 급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그냥 문헌 자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문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K-12, 그러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약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치면 양적 연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구 대상이 고등교육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뭐 유아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교사 자체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뭐 2편이나 3편 이렇게 굉장히 극소수였고, 그 다음에 질적이나 혼합 연구가 뭐 4분의 1 수준이어서 사실 이걸 합쳐서 4분의 1 수준이지, 질적 연구는 이제 18%, 뭐 혼합 연구는 약 8% 정도로 해서 약간 편향성이 발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들의 어떤 연구 주제를 4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한 2018년 정도의 그 제가 연구 주제로 잡은 초창기에는 첫 번째로 보시는 메타인지와 타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편수적으로도 전체 봤을 때도 가장 많고 앞에서 편향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연구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쪽 오른쪽에 파란색 두 가지 부분이 강조되는 것처럼 2021년부터는 메타인지 적용이나 중재, 그다음에 메타인지의 맥락 및 환경과 관련된 논문들이 좀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타인지의 기제 및 특성과 같은 편수들이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락 및 환경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이제 AI 기술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렇게 양적으로는 이런 변화 그리고 주제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화가 가능했었는데요. 가장 제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비판적 해석 종합을 통해서 이것들을 양적으로 분석된 것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니 일단 연구 대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연구 대상 자체가 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 연구 방법도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 변인과의 관계 같은 것을 보는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효과 검증에 좀 치중된 양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다수였기 때문에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연구 관점에서도 이제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의 어떤 통합적인 이런 측면이 부재하기 때문에 순수 인지적 기술로만 접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좀 여러 다른 관점을 여러 개 통합하는 것들이 다차원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메타인지 연구가 양적으로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있고 많이 성장을 하였고, 물론 그 10년 와중에도 다변화가 있었고 다각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구조적 편향이 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기반 맞춤형 메타인지 진단 처방 시스템 개발라든가 아니면 교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연수 과정에서 이 메타인지 기반에 대한 설계를 넣는다거나,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 대상, 그다음에 생리주기별 종단적인 연구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또 질적 혼합 연구의 방법을 좀 활성화해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핵심 기제로 교육학에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 제안으로는 교과 특성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이제 다양한 메타인지 전략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는 그 상호 과정에서의 메타인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연구를 저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한